여러분,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자존감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께 철수 씨와 순자 씨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철수 씨는 65세, 한때 식당을 번창하게 운영했던 자영업자입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알람이 울리자 철수 씨는 몸을 일으킵니다. 40년 가까이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새벽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졌다고는 해도 요즘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아침마다 무겁기만 합니다. 철수 씨는 피곤해 지친 눈을 비비고 머리맡에 두었던 낡은 안경을 찾았습니다. 이제 허리며 다리가 아파서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그때마다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나이에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철수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잠시 멍하니 앉아 있죠. 아내도 이른 시간이라 아직 잠들어 있어. 주방을 지나며 소리가 나지 않게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주방에는 그가 먹고 간단히 씻어두고 정리해 둔 그릇들이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어보지만 예전처럼 든든한 식사를 챙기기보다는 간단한 우유 한 컵으로 시작하는 날이 많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씁쓸한 감정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보지만 그마저도 점점 옅어져만 갑니다. 어둠이 깔린 새벽 거리를 걸으며 그는 몇십 년 전의 자신을 떠올립니다. 당시 철수 씨는 20대 중반이었고 젊고 의욕에 넘쳤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는 꿈이 있어 고향을 떠나 서울에 자리를 잡았고 작은 식당을 차리게 됐죠. 처음에는 음식 솜씨도 좋고 성실했던 그를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많아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준비하고 점심이 되면 손님이 끊이지 않던 시절. 철수 씨는 매일같이 장사를 마치고 남은 식자재를 정리하며 다음 날을 위해 부지런히 준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가게가 마감하고 나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자고 있던 아이가 깨서 아빠 왔다 라며 뛰어나오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철수 씨는 피곤한 몸이었지만 아이를 안아 들고는 우리 아빠가 이렇게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좋은 학원 다닐 수 있는 거야. 공부 열심히 해야 해 라며 등을 토닥이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지금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항상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꾹 참았습니다. 매출이 늘어나고 가게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며 철수 씨는 보람을 느꼈고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지내는 걸 보며 흐뭇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현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지금은 손님이 끊긴 지 오래고 더 이상 예전의 활기찬 가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게 문을 열어도 찾아오는 손님은 하루에 서너 명이 전부입니다. 철수 씨는 낡은 의자에 앉아 빈 테이블을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쉽니다. 언젠가는 다시 괜찮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공허함과 후회가 밀려옵니다. 며칠 전 철수 씨는 큰 마음을 먹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던 철수 씨에게는 힘들어도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는 게 자존심이었는데 이제는 도저히 견디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아빠가 요즘 좀 힘들다는 말을 어렵게 꺼내봤지만 아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여유가 없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철수 씨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더 이상 기댈 곳조차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듯한 느낌. 그리고 자신이 이제는 가족에게도 짐이 되었다는 씁쓸함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조용한 집 안에서 홀로 앉아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노후를 생각하며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가슴을 짓누릅니다. 한때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헌신하며 자부심을 가졌던 삶이 지금의 철수 씨에게는 외로움과 후회로 남아버린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고 한참 동안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산다는 것이 자신을 위한 삶을 준비하지 못하게 만든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지금도 철수 씨는 외롭게 식당 문을 열고 닫으며 하루를 보내지만 그때마다 마음속엔 그때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자책이 남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작은 준비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에 쫓기며 산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지죠. 여러분, 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생을 자식과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나이가 들고 힘이 부치게 되었을 때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나요? 철수 씨와 마찬가지로 순자 씨의 삶에도 깊은 후회가 남아 있습니다. 순자 씨는 결혼 후 30년 넘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고 학원비며 대학 등록금, 용돈까지 아낌없이 지원했죠. 자녀들의 앞길이 잘 풀리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살았던 순자 씨는 늘 내가 조금 아끼고 희생하면 아이들이 더 행복할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나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취미 생활도 없고 개인적인 꿈도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위해 고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결혼했으니 자식에게 모든 걸 바치는 것이 좋은 어머니의 길이라 믿었죠. 남편은 공기업에 다니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고 순자 씨는 그 덕에 외벌이로도 아이들이 필요한 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종종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정말 좋겠다며 칭찬을 받았고 순자 씨 역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 자녀 이야기를 할 때면 그녀는 내심 뿌듯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참 착하고 똑똑해라는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곤 했죠. 그녀는 늘 가족이 최우선이었기에 자녀들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대학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자식이기에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이들이 잘 되어야 내 노후도 편안해질 거야라는 믿음이 강했기에 그 어떤 희생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을 위해 옷 한 벌도 사지 않으면서 아이들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었고 자녀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돈을 쥐어주며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자녀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리를 잡았고 순자 씨의 가슴에는 조금이나마 평안함이 자리 잡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남편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큰 병으로 입원했을 때 순자 씨는 그제서야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남편의 퇴직연금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빠듯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돌보며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자신의 삶이 이제는 자기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사실에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통장 잔액이 점점 줄어드는 걸 확인할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것 같고 아무렇지 않게 돈을 지출하던 지난날의 선택들이 후회로 남아갑니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한 경제적 준비를 해보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왔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돈이 모자라니 친구들과의 소소한 모임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의 모든 것을 써버리면서 그나마 있던 여유마저 사라진 것입니다. 얼마 전 순자 씨는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심스럽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좀 힘든데 라며 어렵게 말을 꺼냈지만 아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엄마,
저도 요즘 여유가 없어요. 이제는 스스로 하셔야죠. 이 한마디에 순자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멍하니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을 위해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자신을 위해 남겨진 것이 없다는 현실로 다가와 버린 것입니다. 자녀에게조차 기댈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이 그토록 초라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어두운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내가 내 삶을 조금이라도 준비했더라면 하는 후회가 밀려들었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바쳤고, 자식들이 기쁨을 느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의 자신에게 남은 건 병원비와 생활비 걱정뿐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려울 때마다 돈을 쥐어주던 손길이 이젠 공허해졌고, 자녀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은 현실이 순자 씨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이 좋은 어머니로 살아온 세월이 이제는 자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후회와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자녀를 위해 산다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그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삶이 지금의 자신을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은 인생에서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맞이하게 된 노후가 이토록 막막하게 다가올 줄은 미처 알지 못했죠. 순자 씨는 자녀가 주었던 자랑스러움이 이제는 자신을 밀어내는 것 같아 더 외로워졌습니다. 가끔 자녀들과 통화할 때면 목소리 끝에 묻어나는 피곤함에 더 이상 힘들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게 됩니다. 아이들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며 매일을 버티지만, 밤이 되면 빈 방에 홀로 남겨진 현실이 그녀를 무겁게 짓누릅니다. 과거의 그 자부심 넘치던 순간이 떠오르면서 그때 조금이라도 자신을 위한 저축이나 준비를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가 마음 한구석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순자 씨의 이야기가 남 얘기 같지 않으시죠? 나이가 들수록 자녀에게 기대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맞이하는 현실이 얼마나 무거울지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 철수 씨와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을 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노후를 맞이한 이들의 삶이 남 일 같지 않으시죠? 어쩌면 우리 모두 언젠가 철수 씨와 순자 씨의 현재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지 못해 외로움과 후회로 가득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상상만으로도 무겁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철수 씨와 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과 함께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후 준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해 보세요. 몇만 원이라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 준비라는 것은 큰 돈을 한 번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철수 씨와 순자 씨처럼 자녀나 가족만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미래의 나를 위한 작은 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선 저축을 시작할 때는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를 목표로 정하고 그 금액을 먼저 저축한 후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으로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매달 자동이체를 설정해 두면 생각하지 않고도 저축을 유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생기는 성취감은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축한 돈은 가능한 한 쉽게 인출하지 못하는 통장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미래의 나에게 꼭 필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간단한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매달 3만 원이나 5만 원을 자동이체로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이 통장은 손대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오직 노후를 위해 사용하도록 목표를 세워보세요. 작은 금액이 모이다 보면 어느새 큰 금액이 되어 여러분의 미래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자금의 역할을 해주지만 여기에 개인연금을 추가하면 더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은 가입 금액과 조건이 다양하므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소액으로도 가입할 수 있는 연금 상품이 많기 때문에 현재의 수입에 맞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여러 금융기관을 비교해 보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정 상태와 목표에 따라 어떤 상품이 유리한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철수 씨와 순자 씨처럼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경제적 어려움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면 작은 금액이라도 개인연금을 통해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금융기관의 상담을 받아보세요. 강연금 상품의 수익률이나 납입 방식, 연금 수령 방법 등 다양한 요소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상품은 장기적으로 유지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과도한 금액을 설정하기보다는 부담 없는 소액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현재의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지출을 점검하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산을 세우고 가계부를 통해 월간 지출을 기록하다 보면 생각보다 지출이 많은 항목이 보일 것입니다. 특히 매달 구독하는 서비스나 자주 사용하는 편의점 구매, 불필요한 외식비 등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는 작은 지출들을 파악해 보세요. 이러한 항목들을 조금씩 줄여나가면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철수 씨처럼 외식비나 생활비로 지나치게 지출하던 생활 습관을 바꿔 나간다면 노후 준비를 위한 자금을 더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간단한 가계부를 작성해 보세요. 핸드폰에 가계부 앱을 깔아서 월별로 주요 지출 항목을 기록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 금액을 설정하고 그 금액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조정해 보세요. 예산 계획을 세워 생활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자금에 큰 도움이 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과정에서 자녀와 솔직하게 경제적 상황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철수 씨와 순자 씨의 경우처럼 자녀와 경제적 어려움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큰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자녀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도움을 요구하기보다는 가족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도 부모의 상황을 알고 있으면 경제적 부담이 필요할 때 예상치 못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할 때는 자녀와 함께 앞으로의 노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상의해 보세요. 실천 팁: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현재의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부모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자녀도 부담이 덜어질 수 있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족이 서로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철수 씨와 순자 씨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을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노후는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존감과 여유를 지킬 수 있도록 오늘부터 작은 준비를 하나씩 시작해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철수 씨와 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낀 점이나 자신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시청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야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